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3장 5절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음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음함수, 영어로는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합니다. implicit function. 감춰져 있다라는 뜻인데, implicit function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하지 않은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다룬 것은 y는 fx 이렇게 표시를 하지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y는 fx 이렇게 표현을 하면 x는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고 그것에 의해서 x가 움직이면 f라는 규칙을 가지고 fx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x의 값이 1이다 그러면 f1 값이 결정될 거고 x의 값이 2로 움직였다 그러면 f2 역시 y의 값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x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x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런 뜻으로 y는 종속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y는 fx라고 표시를 한다면 x는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y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 함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함수라고 부르는데 음함수하고 비교할 때에는 양함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양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것에 비해서 음함수라는 것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은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y하고 fx가 같은 함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넘겨서 빼주면 y-fx는 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0하고 같아진 이 값을 보면 y-fx라는 값입니다. x라는 변수도 있고 y라는 변수도 있죠. y는 fx라고 풀었을 때는 x가 독립변수야, y가 종속변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y-fx 이렇게 표현하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변수가 x와 y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인 것처럼 대문자 f를 이용해서 f, x, y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y는 fx라는 식하고 y-fx를 대문자 f라고 두었을 때 대문자 f가 0이다라는 식하고 결국은 같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대문자 fxy가 0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나 y가 fx야 이렇게 표현한 거나 같은 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y는 fx라고 표현하는 것은 양함수 표현이라고 하고 대문자 f가 0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음함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함수 표현이라는 것이 뭔지는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어려운 건 없고 자, 그렇다면 음함수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어, 여기 예제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넘겨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문자 f라는 이변수 함수를 대문자 fxy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나 예, 대문자 fxy가 0이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나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고 쓴 이 표현은 음함수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한 것이 어떤 걸 표현하는 건가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는 것은 우리 xy 평면에서 점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xy 평면에서 점을 하나 선택해서 직교좌표로 이 점의 좌표를 x, y다라고 주면 이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있지요. 이만큼 거리. 그렇죠? 이 거리가 바로 루트. 이 원점의 좌표는 0,0이니까 원점은 x좌표가 0, y좌표가 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좌표 그 차이를 가지고 두 점의 차를 제곱한 거 플러스 두 점의 y좌표의 차이 y-0이지요. 하나는 y고 하나는 0이니까 그걸 제곱. 이렇게 한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루트 0은 빼나 마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렇죠? 예. 그 거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다라는 것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다 이렇게 두는 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는 식이 표현하는 것은 원점에서 거리가 5인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5가 되는 그런 원이 되겠죠.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그 좌표가 x, y라면 그 x와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계산하면 25가 되죠. 그렇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이에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것이 표현하는 것은 이 원 전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음함수로 표현하면 이 원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식 y는 fx 이런 모양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칠판을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을 y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y제곱이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되니까 y로 풀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지요. 자, 근데 우리는 함수라는 것을 음함수하고 비교하면 양함수 y는 fx 함수라는 것을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에 대응되는 규칙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y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는 플러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계산한 값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계산한 값이 또 하나 있으니까 두 개의 값이 대응되게 되죠. 하나의 x가 두 개의 y로 건너간다 그러면 그런 규칙은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의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함수가 되게끔 정리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y는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 전체를 표현할 수 있냐 살펴볼까요? y는 루트하고 표현됐으니까 y의 값은 플러스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있는 그 원에서 이 식을 양변 제곱하면 y제곱은 25 마이너스 x제곱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똑같은 식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5가 되는 원 위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y가 루트 플러스로 표현됐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함수의 식으로 풀어놓으면 이것은
원 전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위쪽 반쪽 원, 네, 상반원만 표현하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루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y의 값이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원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원 중에서 아래쪽 반쪽 원, 예,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5인 원 중에서 아래쪽 반쪽인 원, 예, 하반 원만 예,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함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원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 전체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굳이 원을 이렇게 반씩 나눠서 예, 미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지금까지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이라던가 예, 이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원 전체를 다 놓고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상반원에 있을 때에는 y는 루트라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점이 이렇게 하반원에 있을 때는 y는 마이너스 루트라는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굳이 상반원, 하반원 이렇게 반씩 나눠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원 전체로 두고 그냥 위쪽 반쪽에 있든지 아래쪽 반쪽에 있든지 다 통합해서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 이렇게 음함수 표현으로 두고 음함수 표현으로 두어야 원 전체를 표현하니까 음함수 표현으로 두고 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또는 더 나아가서 그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해서 원 전체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점이 위쪽 반쪽에 있을 때는 y는 루트의 식을 적용하는 거고 아래쪽 반쪽에 있을 때는 y는 마이너스 루트의 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느 쪽에 있다라는 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풀 수 있는 거니까 y라는 값을 예,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되어 있어도 푼다면 y는 x로 표현될 테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어떤 함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미분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25가 같은 거니까 같은 값이라면 어떤 작업을 동일한 작업을 하더라도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을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런 법칙을 쓰면 됩니다. 그럴 때 양쪽을 미분할 때 x로 표현된 그 함수는 예, 그냥 우리가 배웠듯이 그대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거고 y의 식으로 여기처럼 y제곱 또는 y3승 이렇게 표현됐다면 어떤 함수의 제곱, 어떤 함수의 3승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연쇄 법칙을 써서 미분해주면 돼요. 풀면 x로 표현될 테니까 이 식을 y로 풀면 그 y가 x로 표현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풀지 않은 것뿐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미분해도 같다라는 원칙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독립변수로 선택하는 변수를 하나 선택하고 다른 변수는 예, 종속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음함수의 미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여러분 교재에 예제 1번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일 때 dx분의 dy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구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해 주면 됩니다. dx분해 했으니까 x로 미분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독립변수다 이렇게 취급하시면 되고 dx분의 dy, 그럼 y에 대해서 dx분의 d라는 이 연산자를 적용할 거니까 예, y는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함수는 종속변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dx분의 dy를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x는 독립변수 취급하시고 y는 종속변수 취급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하고 같아요. 우리는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쪽에 dx분의 d라는 연산자를 적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25하고 같은 것이었으니까 양쪽에다가 dx분의 d라는 연산자를 적용해줘도 결과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은 바로 답을 낼 수 있죠. 상수함수를 미분하는 거예요. 영함수지요. 그럼 오른쪽 결과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결과하고 0이 같으면 돼요. 근데 왼쪽 결과 계산할 때는 dx분의 d를 x제곱에 적용하면 그냥 미분하는 거고 dx분의 d를 y제곱에 적용할 때는 어떤 함수의 제곱하는 것에 적용이 된 거니까 연쇄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을 x로 미분한 것은 2x, y제곱을 x로 미분한 것은 y제곱을 y로 미분한 것 2y하고 끝나면 안 되죠. 연쇄 법칙. y가 어떤 함수니까 그 함수를 미분해서 다시 곱해준다.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왼쪽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오른쪽 결과 0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y'을 계산해내면 돼요. y'이 바로 dx분의 dy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식을 y'로 풀려고 하니까 2x는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그 결과를 2y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x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2x를 2y로 나눴어요. 그래서 y'로 풀면 y'은 마이너스 2y분의 2x. 그렇죠? 2는 약분되고 결과는 마이너스 y분의 x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음함수 표현을 여러분들이 미분했을 때에는 그중에 여러분들이 y'을 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y는 fx라는 걸 미분했을 때 y'이 x만 가지고 표현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것처럼 똑같이 x만 가지고 표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예, y'에 x도 들어가 있고 y도 들어가 있어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굳이 푼다라고 하면 풀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y는 루트를 선택하거나 y는 마이너스 루트를 선택하거나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선택 안 하고 지금 계산한 거니까 그 결과를 갖다 놓고 이렇게 굳이 고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해서 y와 x를 가지고 모두 표현된다라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놓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는 y'은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두면 됩니다. 예, y를 원래 주어진 식에서 구해가지고 y는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한 가지만 갖다 썼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죠. 그렇죠? 굳이 풀 필요가 없어요. 예, 풀었다 그러면 y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y 프라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 값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안 들어가도 풀면 위치에 따라서 플러스 루트거나 마이너스 루트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쉬워졌죠? 네, 이제 2번 볼까요?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이 6xy다. 그때 y'을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y'을 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쪽에 취할 연산자는 dx분의 d가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꼭 x와 y의 역할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거꾸로 x'을 구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dy분의 d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y' 계산할 거니까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하고 6xy가 같아요. 그렇다면 같은 거니까 양쪽에 dx분의 d라는 동일한 연산자를 적용해도 결과가 같아야 돼. 그렇죠? 이제 계산해서 비교합니다.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을 x로 미분하고 6xy를 x로 미분해서 같다고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3승부터 미분하면 3x제곱이죠. y의 3승은 어떤 함수의 3승입니다. 그럼 y 3승을 y로 먼저 미분하고 3y제곱이죠. 끝내지 말고 y를 미분해서 곱하면 돼요. y'. 그럼 왼쪽이 다 됐어요. 오른쪽 곱해진 상수육은 그냥 곱해두고
오른쪽에 있는 x 곱하기 y만 미분해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x하고 y하고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라이프니츠 룰을 씁니다. 예, 곱법칙이에요. x를 먼저 미분하면 1이지요. y는 그냥 곱할 거니까 1 곱하기 y는 y지요. 그 다음 반대로 x는 그냥 놔두지요. y는 미분에 곱할 텐데 y를 미분한 것은 예, y 프라임이죠. 자, 그렇다면 다 됐죠? 예, 왼쪽은 3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둘 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6하고 예,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3으로 나눴으니까 오른쪽은 2가 남겠죠. 자, 그럼 왼쪽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y 프라임 하는 게 남았고 오른쪽은 2 곱하기 y 플러스 xy 프라임 하는 게 남았죠. 우리는 y 프라임으로 이 식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y 프라임이 곱해져 있는 것은 이런 항이지요. 이 넘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반대쪽으로 넘겨줘야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y 프라임이 있는 것부터 묶어냅니다. 왼쪽에 y 제곱이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여기 x가 있고 전체 2가 곱해져 있었으니까 y 프라임에 2x가 곱해져 있었어요. 왼쪽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2x 해서 거기에 y 프라임이 곱해져 있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넘겨요. 예, 여기 2y가 있었습니다. y 프라임 없는 거. 예, 이쪽에 x제곱이 있었어요. 넘어갔으니까 부호가 바뀌었어요. 2y 마이너스 x제곱. 다 됐죠? y 프라임을 구할 거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예, 그래서 y 프라임은 y제곱 마이너스 2x분의 2y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x와 y를 가지고 표현된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예, 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sin x 플러스 y가 y제곱 코사인 x다. y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어요. y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역시 dx분의 t 이렇게 x로 미분합니다. 그럼 같은 거니까 sin x 플러스 y하고 y제곱 코사인 x하고 같은 거니까 x로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sin x 플러스 y를 x로 미분한 것하고 y제곱 코사인 x를 x로 미분한 것하고 같아야 돼요. 자, 그럼 미분합니다. sin 어떤 함수 모양이 있죠? 예, 그걸 미분하면 코사인 어떤 함수 모양이 될 거고 어떤 함수 모양이 있었으니까 그 함수를 다시 미분해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x를 미분한 건 1이지요. 그리고 y를 미분한 건 y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sin x 플러스 y를 미분한 것은 코사인 x 플러스 y 곱하기 1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른쪽을 이제 미분합니다. 오른쪽은 y제곱과 코사인 x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라이프니츠 룰, 곱법칙을 씁니다. 예. y제곱을 먼저 미분할까요?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2y. y는 어떤 함수니까 끝나면 안 돼요. 미분해 곱해야 돼요. y 프라임. 그래서 2y, y 프라임 하는 것이 y제곱을 미분한 거죠. 그럼 거기에 코사인 x는 그냥 곱합니다. 플러스 이제 반대로 해요. y제곱은 그냥 곱하고 코사인 x를 미분해 곱하면 됩니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죠. 예, 그래서 오른쪽은 2y, y 프라임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y제곱 이렇게 됐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y 프라임이죠. 그럼 y 프라임이 곱해져 있는 항과 그렇지 않은 항을 정리하면 됩니다. 예, 왼쪽에는 이렇게 1하고 곱하고 이렇게 y 프라임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 프라임하고 코사인 x 플러스 y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y 프라임에 코사인 x 플러스 y가 곱해져 있었는데 넘어갔으니까 부호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y 프라임은 2y와 코사인 x가 곱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y 프라임이 없는 것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합니다. 그렇다면 y 프라임 곱해져 있지 않은 것이 여기 2라고 곱해서 코사인 x 플러스 y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sin x y제곱이 있었는데 넘어갔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sin x y제곱.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제 y 프라임으로 정리할 거니까 y 프라임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y 프라임은 2y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y분의 y제곱 sin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y다. 정리가 됐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함수로 표현된 식에서 이계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 16일 때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y의 더블 프라임은 y 프라임을 다시 미분하는 거죠. 예, 그러면 y 프라임 계산하고 결과를 아까처럼 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y 프라임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똑같은 법칙을 씁니다.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은 16이다. y 프라임 구해라 그랬으니까 dx분의 d라는 연산자를 시행해야 돼요. 그렇다면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을 미분한 것하고 16을 미분한 것하고 같아야 됩니다. 16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함수고요.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은 x 4승을 미분한 건 4x의 3승, y 4승은 어떤 함수의 4승입니다. 그렇다면 y 4승을 y로 미분해서 4y 3승. 끝나면 안 되죠? y가 어떤 함수니까 다시 y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럼 왼쪽은 이렇게 됐고 오른쪽은 0이었으니까 같은 거죠. 4x의 3승 플러스 4y의 3승 y 프라임은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y 프라임을 정리하면 되겠죠? 4x 3승 넘기고 4y 3승으로 나눠주면 넘어가서 부호 바뀌었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y 3승분의 4x의 3승. 어렵지 않죠? 4는 약분합니다. 그러면 결과 마이너스 y 3승분의 x의 3승이다. 됐죠? 예, y 프라임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값을 다시 미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y의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y 3승분의 x의 3승을 dx분의 d 미분하면 된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법칙을 쓰면 됩니다.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고 y 3승분의 x 3승은 목법칙을 쓰면 분모 y의 3승의 제곱. 그렇죠? 분의 위에 거 x의 3승 먼저 미분하면 3x의 제곱. 밑에 거 분모 y의 3승 그냥 곱하고 부호는 마이너스고 위에 거 x의 3승 그냥 놔두고 밑에 거 y의 3승을 미분할 텐데 y의 3승은 어떤 함수의 3승이니까 y의 3승을 y로 미분하면 3y제곱 끝나면 안 되고 어떤 함수라는 y를 다시 미분해 곱하고 y 프라임.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예. 여기 y 프라임 하는 게 있으니까 y 프라임을 앞에서 구했던 걸 대입해 줘야 정리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y 프라임 하는 것은 마이너스 y 3승분의 x 3승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분모 y 3승을 제곱했으니까 y의 6승이죠. 2, 3은 6.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요. 앞에 거는 3x 제곱 y 3승. 그렇죠? 뒤에 거 마이너스 x의 3승 곱하기 3y 제곱. 거기다가 y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y 3승분의 x의 3승을 대입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 볼까요? y의 제곱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여긴 3승이니까 y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y분의 하는 게 하나 남았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예, 마이너스 y의 6승분의 앞에 거는 3x제곱 y 3승이었고 뒤에 거는 약분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고 y분의 하는 게 있었고 x의 3승과 x의 3승이 곱해졌으니까 x의 6승 그렇죠? 곱해진 상수 3은 그냥 그대로 앞에 쓰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위에 있는 분자를 y분의 하는 걸로 통분해 볼까요? 그럼 위에 있는 분자는 y분의 하고 통분하면 앞에 거는 원래 분모가 없었으니까 y분의라고 고치면
여기다 y를 하나 곱해줘야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y 3승이 있었으니까 하나 곱하면 4승으로 바뀝니다. 해서 3x제곱 y의 4승. 뒤에 거는 3x의 6승이죠. 그렇죠? 그럼 전체는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죠. y의 6승은 1분의 y의 6승이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1하고 곱해주면 되죠. 그럼 안쪽은 y하고 y의 6승이 곱해졌으니까 y의 7승. 그렇죠? 1은 곱할 필요 없으니까 위에 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3x의 제곱을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여기는 y의 4승, 여기는 3x제곱을 묶어냈으니까 6승이면 4승을 곱해야 되죠. x의 4승. 그렇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는 전체 앞에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정리하려면 원래 주어진 값이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은 16이에요. 그렇죠? 이 식을 만족하는 y를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여기 결과에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 하는 것을 바꿔줘야 돼요. 이 값은 항상 16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항상 16이다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정리할 수 있죠? 3하고 16을 곱하면 48입니다. 그럼 이쪽에 x제곱만 남았죠? 예, 이 값은 16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y의 7승분의 48 x제곱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이제 두 번째로 역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역삼각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각함수의 역함수예요. 예, 그래서 삼각함수가 6가지가 있었죠. sin x가 있었습니다. sin x의 역함수는 arc를 붙여서 arc, sin 하고 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읽을 때에는 arcsin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arcsin x.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fx의 역함수는 f inverse x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f 대신에 sign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값을 sin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 표시하듯이 표시를 하고 x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에는 sin x의 마이너스 1승 아닙니다. arc sin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똑같이 arc sin x, arc sin 하고 써도 arc sin x, sign의 마이너스 1승인 것처럼 써도 arc sin x.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값은 절대로 sin x분의 1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절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sin x분의 1은 뭐라고 했죠? 코시컨트 x라고 했죠? 그렇죠? 해서 이 값하고 이 값은 다른 거다라는 거. 이건 아크 사인입니다. 사인분의 1은 이게 사인분의 1이에요. 해서 사인분의 1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승 기호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코시컨트라는 기호를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둘 다 많이 써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아크사인 x 이렇게 읽을 거다. 어렵지 않죠? 똑같이 합니다. 코사인 x의 역함수도 생각을 할 텐데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어요.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 1승 표시로 쓰고 읽을 때에는 똑같이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씁니다. 역시 코사인 x분의 1 아닙니다. 코사인 x분의 1은 우리가 시컨트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텐전트 x도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아크 텐전트 x 이렇게 쓸 거고요. 또는 아크 텐전트 x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컨트 x라는 것도 역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크 시컨트 x 이렇게 쓰기도 할 거고 아크 시컨트 x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마찬가지
코시컨트 x도 역함수가 있어요. 예, 아크 코시컨트 x 이렇게 쓰기도 할 거고 아크 코시컨트 x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코텐전트 x도 역함수가 있어요. 아크 코텐전트 x 이렇게 쓰기도 할 거고 아크 코텐전트 x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됐지요? 자, 이렇게 6개 함수의 역함수가 있다. 예, 이것을 역삼각함수라고 부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 칠판 지워볼게요. 역함수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려면 역함수는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거꾸로 보내는 규칙을 생각하는 겁니다. y가 f의 역함수를 가지고 f 인버스 x라고 표현됐다라는 것은 x를 f의 역함수가 y로 보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주어진 함수 f는 거꾸로 y를 x로 보내줘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fy는 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y가 f 인버스 x다라고 쓰는 것하고 x가 fy다라고 쓰는 것은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는 한 점을 두 점으로 옮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줘야 거꾸로 돌아오는 규칙이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삼각함수가 1대1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걸 바로 알고 있죠. 그렇죠? 삼각함수를 볼까요? sin x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클 때 값이 1이고 가장 작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지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서 함수 값을 갖는데 sin 0은 0이고 sin 2분의 파이는 1이고 sin 파이는 0이고 sin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sin 2파이는 예, 다시 0이지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나머지는 이게 반복돼요. 그렇죠? 예, 주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다 있어요. 예,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y는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아니죠. 여기 같은 함수 값을 갖는 곳이 무수히 많이 있죠. 그렇죠? 여기 x의 값에서 sin 값하고 여기 x의 값에서 sin 값하고 여기 x의 값에서 sin 값 여기도 계속해서 여기도 전부 sine을 취하면 같은 값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2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니까 sin x는 전체 범위에서 얘기하면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전체 범위에서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전체 범위에서 역함수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너무 작게 잡아주면 예, 우리가 원하는 사인 값이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사인 값이 다 나오면서 한 번은 다 나오면서 2번 이상 안 나오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sin x를 여기 이렇게 쳐내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x를 움직이면 sin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값이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0 거쳐서 1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2번 나오는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지요. 그래서 sin x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할 때는 x의 값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으로 딱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sin x라고 할 때는 전체 범위에서 생각하지만 역함수를 위해서 sin x를 생각할 때는 이쪽 부분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딱 이 부분만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sin x는 딱 여기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 놓고 역함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제한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된 사인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생각할 거고 그 역함수를 그 sin x 이렇게 마이너스 1승처럼 표시하든지
ARC라고 표시하든지 읽을 때는 둘 다 arcsin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결국 arcsin x라는 값은 이건 사인의 역함수죠. 그럼 주어진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 사이에는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거꾸로 대응시키는 규칙이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인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을 해줬으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의 치역은 arcsin x의 값, arcsin x라는 그 값을 계산했을 때 값이 놓이는 범위,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원래 사인의 정의역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arcsin x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진 사인의 치역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x의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x값에 대해서만 arcsin x라는 값을 계산하는 거고 arcsin x라는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개의 역삼각 함수는 전부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에서 생각을 할 텐데 우리는 이 역삼각 함수와 그 도함수에 대해서 사인의 역함수, 코사인의 역함수, 텐전트의 역함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공부를 할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 역삼각 함수를 정의한 정의역이 어딘가 그 함수들을 어디서 어디까지만 잘라서 생각을 했을까 1대1 대응이 되는 그 최선의 범위가 어딜까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만약에 전공 시간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재를 찾아서 조금 공부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과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 시간에서는 이 역삼각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텐전트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만 다루고 테스트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다른 걸 써서 계산하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 쓸 때 설명을 해줄 거니까 거기서 배운 만큼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악사인 2분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악사인 2분의 1을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사인의 역함수가 2분의 1을 y로 보낸다라는 뜻이니까 사인은 거꾸로 y를 2분의 1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 y가 2분의 1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y를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y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자, 하지만 악사인 2분의 1 하는 이 역삼각함수 중에 arcsine이라는 이 함수의 함수값 arcsin 2분의 1 이 값은 금방 얘기했듯이 사인의 정의역을 1대1 대응 되게 제한을 했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으로 제한을 했으니까 arcsine의 값이 그렇게 제한된 거죠. 그래서 arcsine의 주치라고 부릅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우리가 arcsin x의 주치, 주된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치, 주된 값, 주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곳이 어디냐?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게 잡아줬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여기입니다. 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것. 이만큼을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그렇죠? 사인 30도, 사인 6분의 파이 해서 그 값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악사인 2분의 1은 6분의 파이다. 그렇죠? 무조건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걸 아무 데서나 막 찾으면 안 돼요. 2파이마다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니까. 그렇죠? 2파이 6분의 하고 통분하면 6분의 12파이가 2파이죠. 그렇다면 6분의 13파이에서도 사인 값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악사인 2분의 1을 6분의 13파이다 이렇게 안 찾습니다. 사인
6분의 13파이. 예, 이것도 역시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사인 6분의 파이. 예, 이것도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인 6분의 13파이가 2분의 1이다라고 할 때는 사인 함수를 전체 범위에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악사인 2분의 1이 6분의 13파이다 이렇게 쓰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해서 악사인하고 얘기할 때는 범위가 제한돼요. 그냥 사인을 얘기할 때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지만 악사인하고 얘기할 때는 범위가 제한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찾아야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래서 악사인 2분의 1은 6분의 파이다라고 써야 된다. 예,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을 조금 지워볼게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악사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래프라는 것은 예,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인의 그래프를 역함수를 위해서 사인을 생각한다면 예, 사인은 그 독립변수의 값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 값은 이렇게 생겼죠. 예, 원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사인 2분의 파이가 1입니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는 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때 y는 x라는 직선은 우리 앞에서 삼각함수의 도함수 배울 때 예, 그 각을 h라는 각을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두고 그 부등식을 유도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해서 x라는 값과 sin x라는 값과 텐전트라는 값을 유도했었어요. 그렇죠? 예, 해서 x의 값을 0과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사이각을 제한해 주면 예, sin x보다는 이 범위에서 x가 더 크고 x보다는 텐전트 x가 더 크다라는 걸 하나 유도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 거예요. sin x보다 큰 값을 가져요. 아래쪽에 y는 sin x라는 함수가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sin x는 예, 요 범위에서는 y는 x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y는 x도 y는 sin x도 기함수니까 원점의 대칭이죠. 반대쪽은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sin이 위에 있고 y는 x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대칭 이동하면 일이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이걸 그려봅니다. 그러면 악사인 x의 그래프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악사인 x의 그래프는 여기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y는 x란 직선이 있고 원점 오른쪽에서 이렇게 y는 x보다 위쪽으로 가고 원점 왼쪽에서는 이렇게 y는 x보다 아래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긴 마이너스 1이죠. 여긴 1이죠. 그때 값은 여기가 2분의 파이지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요. 그렇죠? 예,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y는 악사인 x의 그래프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예, y가 악사인 x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사인의 역함수가 x를 y로 보낸다라는 뜻이니까 그렇다면 x하고 y를 바꿔서 사인이란 함수는 y를 x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x는 sin y다라고 쓰는 거나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놓고 이제 미분합니다. x가 sin y다. x가 y로 표현됐는데 규칙이 sin으로 표현됐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양쪽을 y로 미분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x하고 sin y가 같은 거니까 양쪽을 y로 미분해도 같아야 되죠. 그럼 dy분의 d, x는 dy분의 d, sin y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sin y를 y로 미분했으니까 결과는 코사인 y죠. 그렇죠? 자, 그럼 dy분의 dx가 코사인 y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dx분의 dy는 뭐냐라는 거죠. dx분의 dy는 dx하고 dy가 분모 분자에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dy분의 dx를 안다면 그것분의 1 하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앞에서 dy분의 dx가 코사인 y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dy분의 dx 대신에 코사인 y 대입해 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dx분의 dy는 코사인 y분의 1이다라고 얻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y를 악사인 x라고 두고 이 y를 x로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역함수 규칙을 써서 거꾸로 써놓고 그리고 y로 먼저 미분해서 뒤집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y가 뭐냐라는 건데 이번에는 y는 악사인 x 이렇게 분명하게 양함수로 y가 x로 표현됐으니까 y 프라임도 x로 표현되길 바라는 거예요. 아까 음함수처럼 그냥 y로 그냥 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식이 있죠. 예,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하면 안쪽에 있는 변수가 같을 때에는 항상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코사인 y가 뭐냐라고 푼 겁니다. 넘겨주면 코사인 제곱 y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니까 코사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dx분의 dy는 그것분의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분의 1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나니까 예, 이제 플러스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도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걸 택해야 되는가라는 걸 선택해 줘야 됩니다. 둘 다 놓으면 이가 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함수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코사인 y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y라는 값은 여기 있는데 y는 악사인 x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악사인 x라는 값은 항상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악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y가 악사인 x하고 같은 거라면 당연히 y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y도 예, 이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y를 가지고 코사인 값을 계산한 게 코사인 y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코사인의 그래프를 알아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 0이라고 하면 코사인 0은 1이고 그렇죠? 예, 2분의 파이 하면 코사인 계산하면 0이고 그렇죠? 예, 코사인은 x축, y축의 대칭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의 변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만 딱 제한을 해주면 코사인 값은 이렇게 0보다 큰 쪽에 플러스로 존재하죠. 그렇죠? 예, 해서 코사인 y가 0 이상인 값을 취한다라는 거.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분모가 0이 안 되는 곳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거니까 0이 되는 곳은 예, 빼버리면 됩니다. 도함수 범위에서. 어쨌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여기에 올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플러스만 옵니다. 해서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 분의 1이다. 다 됐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인 y 하는 것은 이게 뭔지 알아요? 여기 있죠? 예, y가 악사인 x니까 sin y라는 것은 x하고 같은 거죠. 그렇다면 sin y를 x라고 바꿔주면 sin y의 제곱은 sin y가 x니까 x의 제곱이 되죠. 해서 전체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결론을 하나 주고 가면 됩니다. 악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악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공식을 하나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 예, 이번에는 코사인 x의 도함수, 역함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 역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사인 x의 역함수는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마이너스 1승처럼 쓰기도 하고 ARC를 써서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코사인 x도 주기함수니까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 예, 이걸 가지고 와요. 해서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을 할 텐데 코사인의 값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타나죠. 예, 그 값이 다 있는 범위를 선택할 거예요. 최선의 범위를. 자, 그렇다면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0일 때 1이고, 예, 여기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예,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고요. 예, 코사인도 주기함수니까 이렇게 이 같은 그래프가 2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요. 그렇죠? 여기도 왼쪽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 중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다 나오는, 한 번은 나오고 두 번 나오면 안 되는 1대1 대응 돼야 되니까 그런 범위를 선택할 거예요. 그 중에 0부터 파이까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됐죠? 자, 해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x의 값을 0부터 파이까지 선택해서 역함수를 취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건 약속입니다. 예, 이렇게 약속을 먼저 수학을 공부했던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니까 예, 우리는 예, 뒤에 배우기 때문에 예, 그 약속을 따라가 줘야 그 얘기들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 범위에 의해서 이렇게 1대1 대응되는 범위를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선택을 해도 최선의 범위가 됩니다. 그렇죠? 무수히 많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 교재 안에서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과제나 수업 그 시험을 칠 때 이때에는 당연히 약속된 범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도 역함수의 그래프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되죠. 그렇죠? y는 x라는 부분에 대칭 이동하면 예, 여기 값이 코사인 값이 1이죠. 그렇다면 y축상에 있는 이 점은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축상에 오겠죠. 근데 값이 1인 곳에 와야 되는데 여기 0 되는 이 부분이 코사인 0 되는 부분이 2분의 파이죠. 파이가 3.141592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2로 나누면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된 점은 1, 여기 안쪽에 와야 됩니다. 여기 1이라고 하고 됐죠? 자, 그러면 이 값이 1이 건너올 텐데 여기 y는 x란 직선을 만나네요. 그러면 이 만난 점은 대칭 이동해도 자기 자신 그대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겹칩니다. 그렇죠? 이쪽 부분은 1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곳이니까 x축의 2분의 파이만큼을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y축의 2분의 파이만큼으로 가겠죠. 여기 2분의 파이일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렇게 휜 모양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데 여기는 이렇게 위로 오목합니다. 그렇다면 휜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게 이렇게 휘면 되죠. 그렇죠? 해서 여기 파이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아크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 값이 파이고 예, 여기 변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죠. 예, 이 그래프가 y는 아크 코사인 x 이 함수의 그래프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x를 0부터 파이까지만 제한하고 그때 코사인 x라는 함수, x가 0부터 파이까지 있을 때 코사인 x라는 함수, 그 함수의 역함수를 아크 코사인 x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의 정의역을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을 했으니까 아크 코사인 x의 치역은 역시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되어서 생각을 한다. 그렇죠?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의 정의역, 치역이 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크 코사인 x는 0부터 파이 사이의 값을 써야지 바깥쪽에 있는 값을 쓰면 안 됩니다. 됐죠?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아크 코사인 2분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예, 아크 코사인 2분의 1을 y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아크 코사인이 2분의 1을 y로 보내주는 거니까 코사인은 거꾸로 y를 2분의 1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y라는 것은 아크 코사인이니까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y가 그것하고 같으려면 y도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대1 대응 되는 범위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예, 0과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곳 여기죠. 예, 바로 3분의 파입니다. 각으로 표시하면 60도가 되겠죠. 예, 레디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크 코사인 2분의 1은 3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이제 미분해 볼까요? y가 아크 코사인 x라고 하고 우리는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y가 아크 코사인 x다 이렇게 쓰는 거나 x하고 y를 서로 바꿔서 아크 코사인이 x를 y로 보내주면 코사인은 y를 x로 보낸다라는 거니까 코사인 y는 x다. 됐죠? 그렇다면 x가 코사인 y니까 양쪽을 y로 미분할 수 있어요. dy분의 dx는 dy분의 d 코사인 y. 그렇죠? 그래서 dy분의 dx는 dy분의 d 코사인 y인데 코사인 y를 y로 미분한 거니까 예, 이건 세모 구조를 같은 걸로 갖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코사인 y,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y죠. 다 됐죠? 그러면 뒤집습니다. dy분의 dx를 알고 있으니까 dx분의 dy는 당연히 다시 한번 써볼까요? dy분의 dx 전체분의 1이다. 그렇죠? 그런데 dy분의 dx라는 것이 마이너스 사인 y예요. 그렇다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사인 y분의 1이다. 됐죠? 역시 y는 아크 코사인 x, x로 표현된 함수니까 그 도함수도 x로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 y를 역시 바꿉니다. 코사인 제곱 y 플러스 사인 제곱 y가 1이니까 사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y.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역시 하나의 함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버려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 y가 아크 코사인 x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y의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크 코사인은 0과 파이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크 코사인 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y는 아크 코사인 x하고 같은 거니까 y도 0과 파이 사이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 있는 sin y 할 때 이 y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인의 그래프를 알죠? 사인의 그래프를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면 이렇게 0, 여기가 파이. 그렇죠? 나머지는 이렇게 2파이를 주기로 예,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사인 값은 플러스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인 y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루트만 남았어요. 그런데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루트하고 곱해 놓은 거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y 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코사인 y는 여기 x예요. 그렇죠? 코사인 y가 x니까 코사인 제곱 y는 x 제곱이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결과를 얻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얻었던 두 개의 결과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아크 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크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아크 사인 x를 미분한 것하고 아크 코사인 x를 미분한 것하고 부호만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럼 칠판을 한번 지워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텐전트 x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텐전트 x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대응이 돼줘야 돼요. 예,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그리고 텐전트의 범위가 전체가 다 나오는 그런 범위를 선택할 거예요.
텐전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텐전트 0은 0이고, 예, x의 값이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면 왼쪽에서, 그럼 텐전트는 무한대로 가요. 그리고 이쪽에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면 오른쪽에서, 그럼 텐전트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예, 이게 텐전트 x의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파이마다 같은 값으로 되돌아옵니다. 텐전트의 주기는 파이예요. 예,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니까 값은, 텐전트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습니다. 예, 그 범위가 다 있으면서 두 번씩 나오지는 않는 그런 구간을 선택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을 선택하면 그렇게 되죠. 해서 나머지는 버립니다. 예, 해서 텐전트의 역함수를 얘기할 때는 x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한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x의 값이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 값이 0이 되니까 예, 텐전트는 분모가 0 돼서 값을 못 갖죠. 그러니까 사인하고 다른 게 예, 여기 양쪽 끝점이 빠져 있다는 게 다릅니다. 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요. 여기 같은 값은 없어요. 그렇죠? 텐전트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1대1 대응이 되는 이 범위에서 텐전트의 역함수를 마이너스 1승 기호를 써서 아크 텐전트 x 이렇게 쓰기도 하고 ARC라는 이 기호를 써서 아크 텐전트 x 예,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역시 역함수하고 주어진 함수하고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 있으니까 아크 텐전트 x의 치역은 텐전트의 정의역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기억해 두세요. 아크 텐전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큽니다.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요. 예, 이렇게. 자, 역시 하나 연습해 볼까요? 아크 텐전트 3분의 루트 3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다면 아크 텐전트 3분의 루트 3을 y라고 해볼까요? 바꿔주면 텐전트 y가 3분의 루트 3이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때 y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 그래프 상에서 텐전트의 값이 3분의 루트 3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예, 3분의 루트 3 이 값을 이쯤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 값은 여기지요. 그렇죠? 딱 하나밖에 없죠? 예, 6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아크 텐전트 3분의 루트 3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찾은 근거는 텐전트 6분의 파이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거꾸로 쓸 수 없다고 했죠? 예,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예, 이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y가 아크 텐전트 x다라고 두고 dx분의 dy를 계산해 보고 싶어요. 바꿉니다. x하고 y를 바꾸면 x는 텐전트 y고 x가 y로 표현됐으니까 양쪽을 y로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dy분의 dx는 dy분의 d 텐전트 y. 그런데 텐전트 y를 y로 미분하면 같은 규칙이지요. 텐전트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이었으니까 시컨트 제곱 y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dx분의 dy는 dy분의 dx의 역수입니다.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시컨트 제곱 y분의 1이죠. 자, 근데 우리 규칙을 알고 있어요.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텐전트 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코사인 사인처럼 부호를 예, 정리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죠. 예, 시컨트 제곱 y는 1 플러스 텐전트 제곱 y다. 그런데 텐전트 y가 x지요. 그렇다면 텐전트의 제곱하는 것은 x의 제곱이지요. 그래서 결과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그렇죠? 결론을 써볼까요? 아크 텐전트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나중에 뒤에 가서 적분 배울 때 이걸 이용해서 거꾸로 쓰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fx가 악사인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f'x를 계산하고 그 도함수 f'x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어요. x제곱 마이너스 1 하는 함수와 arcsin 하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죠. 미분해야 되니까 연쇄법칙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연쇄법칙을 써서 계산합니다. f'x는 arcsin 어떤 함수 하는 꼴이에요. 그런데 arcsin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이다. arcsin 세모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 분의 1이다 라는 걸 쓰면 돼요. 근데 여기 세모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 모양이 온 거죠.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미분하면 예, 즉 x제곱 마이너스 1을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죠. 예,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1 됐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 세모하는 것이 어떤 함수였으니까 그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해 곱한다. 됐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0이 되고요. 2x예요.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건 정리하면 됩니다. 루트 예,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정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전개를 하면 x제곱의 제곱, x의 4승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곱하기 1, 2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그걸 빼줄 거니까 1에서 이 값을 빼준 거예요. 그렇다면 1은 없어져요. 그렇죠? 이만큼만 남습니다. 이만큼만 남는데 이 값은 여기 뒤에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앞에 건 마이너스. 예, 해서 앞에 마이너스 x의 4승, 뒤에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을 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예, 묶어내면 여기는 앞에가 2가 되고 요거 그렇죠? 예, 뒤에 마이너스를 쓸게요. 여기는 x제곱을 묶었으니까 x제곱이 남죠. 4승에서.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루트 x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x제곱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루트 x제곱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런데 루트 x제곱은 x의 절대값하고 같아요. 그렇죠? 예, x의 값이 0보다 크다면 그냥 x하고 나가면 되지만 예, 0보다 작다면 절대값을 취해서 나가야 되죠. 제곱하면 플러스였으니까. 그리고 루트 씌우면 역시 플러스로 표현되는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절대값 x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거죠. 위에 분자는 아까 그대로 있어요. 2x. 다 됐죠? 네, 해서 f'x 계산했습니다. 절대값 x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2x다. 됐죠? 자, 그렇다면 f'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 예, 원래 주어진 함수는 악사인 어쩌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악사인 어쩌고라는 값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사인 x라는 것은 예, 사인의 역함수니까 사인하고 악사인하고 정의역, 치역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악사인의 정의역이죠. x라는 것은. 그렇다면 사인의 치역이죠. 사인의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악사인 x를 얘기할 때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x 대신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 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1은 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1씩 더해 볼까요? 예, x제곱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죠. x제곱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x라는 값은 예, 마이너스 루트 2부터 플러스 루트 2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인데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루트 2 이하. 예. 그런데 도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에서 이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은 제거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f'의 모양을 보니까 분모에 절대값 x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0 되는 곳에서는 계산할 수 없죠. 우리 여기 x분의 절대값 x라는 것은 0에서 미분할 수 없는 거다. 값을 갖지 못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해서 절대값 x분의 x라는 모양은 x가 0일 때 값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는 0이 아니어야 되겠네요. 도함수의 정의역은. 그리고 분모에 역시 루트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0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루트 안의 값이 2-x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x제곱하는 것은 2보다 작아야 되고 x제곱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야 되고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은 곳에 0도 있죠? 예, 0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절대값 x분의 x 이것에 의해서 0인 곳은 빠져나가야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0을 하나 더 빼줘야 됩니다. 다 정리가 됐죠? 네. 그래서 구간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부터 0까지 그리고 0은 빠졌고 다시 0부터 루트 2까지 그렇죠? 이렇게 둥근 가로로 썼으니까 양쪽 끝점은 빠진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곳하고 0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은 곳 이것을 합집합으로 계산한 곳이 도함수의 정의역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y가 arcsin x 분의 1이다. 네, 이렇게 표현됐어요. 또 하나는 fx가 x 곱하기 arctangent 루트 x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두 함수를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계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거 y'은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됐으니까 목법칙을 써야 돼요. 분모의 제곱. 분모는 arcsin x니까 arcsin x의 전체 제곱. 그렇죠?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할 텐데 1 미분하면 0이지요. 그렇죠? 곱하기 arcsin x는 그냥 곱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위에 거 1 그냥 곱해둘 거고 밑에 거 미분해 곱할 텐데 arcsin x를 미분하면 우리 결과 알고 있죠?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그걸 정리하면 0은 곱하면 0이 되니까 요것만 남죠. 해서 분자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rcsin x의 제곱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fx를 미분할 텐데 x 곱하기 arctangent 루트 x니까 이번에는 x와 arctangent 루트 x가 두 개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곱법칙 라이프니츠 룰을 씁니다. 가볼까요? f'x는 x를 먼저 미분하면 1이죠. arctangent 루트 x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해요. 그리고 arctangent 루트 x는 미분을 곱합니다. 그런데 arctangent x를 미분하면 조금 전에 결과를 얻었어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렇죠? 여기 세모면 여기가 세모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모가 지금 루트 x로 왔어요. 그렇죠? 그럼 연쇄법칙을 씁니다. 예, 해서 1 플러스 세모의 제곱 분의 1 다 됐죠? 근데 끝나면 안 돼요. 세모라는 게 어떤 함수니까 해서 세모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근데 세모가 루트 x니까 루트 x를 다시 미분해 곱해줘야 되는데 루트 x 미분한 건 우리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알고 있죠? 2 루트 x분의 1입니다. 다 됐죠? 자, 그럼 정리하면 되네요. 1은 곱할 필요 없는 거고 아크텐전트 루트 x. 그렇죠? 여기 두 번째 항의 분모는 루트 x를 제곱했으니까 이 값은 x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분모는 1 플러스 x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2 루트 x분의 1 하는 게 분자에 있었고요. 앞에 x가 곱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x하고 루트 x는 약분이 되죠. 그러면 여기 루트 x가 남겠죠? 해서 1 플러스 x분의 그리고 2분의 루트 x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2 곱하기 1 플러스 x분의 루트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는 아크텐전트 루트 x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x 분의 루트 x.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음함수의 미분법하고 역삼각함수와 그 도함수, 역삼각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그중에 역삼각함수의 도함수는 arcsin x, arc cosine x, arc tangent x 이렇게 세 가지만 공부를 했어요. 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